혹시 요즘 회사에서 이렇진 않으신가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 작업이나 사업 따위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 만약 그렇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헬스 코치 김대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슬럼프의 뜻에서 가져왔어요. 슬럼프는 운동선수한테만 찾아오는 것 아닌가요? 슬럼프는 공부하는 학생 때만 겪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직장인의 슬럼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때 직장에서 아주 잘 나갔던 분이 계십니다. 머리도 좋고 대인관계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직장 일에 잘 적응했어요. 하지만 이분이 잘 나갔던 진짜 이유는 대학 선배의 상사가 잘 끌어줬기 때문입니다. 선배는 수년 동안 인사부서의 책임자였고 나중에는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그 10년 동안 선배 우산 아래에서 함께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회사를 떠난 후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누구 라인이라고 수근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능력 없이 승진했다는 비난도 들립니다. 그런 주위 반응에 마음이 흔들리고 고립감이 커지면서 방황이 시작됐어요. 회사에 마음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권태와 지루함이 계속됐어요. 고민 끝에 공부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석박사 과정을 밟고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을 비롯한 여기저기서 강의를 했어요. 외부 프로젝트로도 눈을 돌렸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사 업무는 최소한만 하게 됐어요. 그렇게 자기 개발에 매진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는 여전히 정이 가질 않아요. 공허와 불안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 기관장이 바뀐 후로는 외부 활동에 대한 제한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보다 더 빨리 승진한 동료와 후배가 여러 보입니다. 처음 팀장이 됐을 때 팀원으로 데리고 있던 한참 아래 후배가 경쟁자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뒤늦게 밀려왔어요. 그렇다고 시간을 되돌릴 순 없으니 앞으로 남아있는 10년이라도 회사 생활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후배들, 벌써 저만큼 앞서가 버린 동료들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부대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사는 게 내 맘 같지 않아 힘겹기만 합니다. 이런 슬럼프의 증상은 권태, 공허, 무기력입니다. 만사가 귀찮고 지루해져요. 인생이 재미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루하루가 피곤해서 버티기 힘들어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에게는 어떨 때 슬럼프가 올까요? 먼저 일과 능력이 불일치할 때 슬럼프가 오기 쉽습니다. 일이 너무 쉬우면 권태롭고 너무 반복적이면 공허하고 너무 어려우면 무기력해져요. 또 관계와 소통이 부족할 때 슬럼프가 오기 쉽습니다. 나쁜 관계는 슬픔과 상처를 주지만 좋은 관계는 기쁨과 의미를 줍니다. 소통은 물과 공기와 같아서 소통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신체적, 감정적으로 소진될 때 슬럼프가 오기 쉽습니다. 소진, 즉 번아웃은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일만 계속하면 에너지, 특히 감성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등에게 슬럼프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잘 풀리다가도 어느새 꽉 막힐 때가 있으니까요. 슬럼프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걱정과 불평이라는 덫에 걸려 늘 마음속에 쉴 공간이 없는 분, 소외와 고립이라는 덫에 걸려 늘 지루하고 재미없게 사는 분, 완벽과 높은 기준이라는 덫에 걸려 늘 긴장하고 쫓기듯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삶의 덫은 어린 시절에 겪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 때문에 생깁니다.
부정적인 자기 개념으로 작용해서 일생에 영향을 미쳐요. 매번 같은 덫에 걸려 비슷한 일이 반복돼도 정작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알아차린다 해도 스스로 잘 해결하지 못하고요. 그렇다면 슬럼프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는 사연자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 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뭘까요? 첫째, 변해야 합니다.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슬럼프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남은 10년을 또다시 슬럼프로 보낼 순 없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고는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노력해야겠죠. 무엇보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슬럼프의 증상인 권태, 공허, 무기력을 느끼고 있을 때는 힘을 내서 변화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때는 3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답하면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재밌는 것을 찾아보세요.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까? 이 질문에 답하면서 열정을 되찾아 의미 있는 일에 뛰어들어 보세요.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고 나의 탁월함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둘째, 몰입하세요. 사연자분들은 그동안 중심이 회사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사에 몰입해 주세요. 몰입이란 나를 잊을 정도로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느라 주위 세계는 잊고 있는 상태예요. 그 순간에는 일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몰입은 행복해지는 방법이자 나와 회사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흥미롭고 도전적인 일에서 잠재 능력을 발휘할 때 몰입하게 되죠. 재미없고 단순한 일에는 몰입이 잘 안 됩니다. 사연자분을 위한 탁월한 처방, 그 3번째는요,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이란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말해요. 그동안 너무 닫고 지냈던 마음을 이제는 활짝 열어봅시다. 먼저 자신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전 방식은 틀렸다고 인정해야 돼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슬럼프를 넘어서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는 팀원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날아다니는 후배와 앞서가는 동료에게 겁먹지 마세요. 이해를 바라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미인 대칭이 있죠.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라 는 조언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비슷한 표현으로 산비도 있습니다. 비난, 비판, 불평을 하지 말라는 조언이에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슬럼프 중에서도 직장인의 슬럼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과 능력의 불일치, 관계와 소통의 부족, 신체적, 감정적 소진이 원인이고 이를 극복하려면 변하고 몰입하고 소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무엇이든 그대로 놔두면 무질서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따분해지고 잘하는 일도 지겨워져요. 하지만 관리하면서 다시 질서를 찾게 되죠. 따분하기만 했던 일이 어느새 좋아지고 복잡하고 어려웠던 일도 쉬워지는 날이 옵니다. 슬럼프에 빠진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슬럼프에 빠질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슬럼프? 괜찮아요. 잠시 쉬면서 그동안 놓친 부분 없는지 살펴보고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니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